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현대차를 갖다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IT 전문 매체인 시넷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넷이 다룬 현대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넷이라는 매체는 어떤 매체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시넷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IT 전문 매체로서 또 많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차를 다룬다면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인데 왜 시넷과 IT 전문 매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의문이 닿을 수 있는데 이미 사실 뭐 10년 전부터 웬만한 이제 그 중대형차 이상의 부품의 한 50% 이상이 전자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완성차의 최대 화두가 무엇입니까? 완전 자율주행차이죠.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근간이 I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달리면서 주행을 하면서 온갖 피사체 정보를 빨아들인 피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멈춰야 될지 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다 이제 IT입니다. 그래서 시넷이 그 현대차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넥소를 갖다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다. 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공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고 갈게요. 넥소입니다. 요 기사를 이제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다뤄주실 예정이어서 봤더니 이게 기자가 직접 넥소를 몰아보고 쓴 기사더라고요. 예, 넥소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 넥소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차의 대표적인 이제 수소차인데 그 이미 출시된 이제 1세대 넥소가 있었고 이번에 26년에 출시되는 넥소는 2세대 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소는 수소 기반의 이제 차인데 수소 기반 차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에서 그 전기를 흘러가는 동력원은 이제 당연히 배터리이고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동력원은 배터리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냐? 수소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전기차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랑 한 절반 이상은 다 동일한데 나머지 배터리를 쓰느냐 아니면 수소를 쓰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소는 이제 그런 어떤 수소차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기차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죠.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 중요하신데 이 신형 넥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무려 725km.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뭐 한 440km부터 서울에 부산까지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번 더를 갖다가 서울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충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전 시간은 5분에 불과합니다. 와. 그렇다면 전기차의 가장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를 갖다 충전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넥소는 전기차의 단점을 최대한 없앤 그런 이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고요? 예, VTA라는 기능이 있는데 VTA 기능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CF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CF에서는 넥소보다는 이제 아이오닉으로 기억하는 전기차로 이제 대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전기차를 갖고 있는 그 완성차는 어떤 장점이냐?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일반 민간인들, 일반 사용자들은 대형 배터리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배터리랑 무슨 뜻이냐? CF에 나왔듯이 야외에 갔는데 캠핑카를 하는데 이 전기차에 현대 전기차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캠핑카에서 야외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캠핑카에서 조명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전기차가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넥소가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동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넥소 역시 VT의 기능이 있어서 수소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갖다 생산하다 보니까 민간의 기업의 민간 가구에도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기가 이제 꺼진다든지 야외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넥소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VT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 그 시넷의 기자가 직접 이제 타보면서 그 다룬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넥소가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기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제목 그대로를 좀 읽어드리면은 It's perfect, 완벽하다, just not for United States. 미국에는 근데 안 맞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하던데 이게 미국의 이제 수소차가 보니까는 인프라 같은 게 상용화되지 아직 넓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라고 대충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소가 지금은 좀 상용화에 좀 실패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 수소차는 전기차가 사실은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들이 열심히 기존에도 내연기관차가 있지만 디젤이고 휘발유가 있지만은 열심히 내연기관차 연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탄소를 배출하니까 탄소가 인류에 공공의적으로 간주되면서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전기차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차처럼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수소차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수소차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넥소가 나왔고 2세대 넥소를 출시하게 됐는데 근데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수소차라는 건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단점인데 이 특별히 수소를 생산하기 어려운 중요한 단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 수소를 지금 현재 생산하는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갖다 얻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무엇입니까? 탄소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수소차를 연구해서 수소차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탈탄소가 아니고 탄소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탄소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수소차에 대한 장점이 이제 희석이 되고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네. 땅덩어리는 미국이 훨씬 넓은데 미국 곳곳에 수소를 갖다가 이제 쓰는 수소를 갖다가 이제 수소 주유소를 갖다가 충전소, 곳곳에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점이 사실은 수소차의 가장 큰 최대 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넥소가 이렇게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한 번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달리고 한 번 충전인데 5분밖에 안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수소차를 갖다 수소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수소 충전하는 거랑 전기차 충전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 차이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가 좀 싸긴 하지만 네. 왜 싸느냐 아까 말씀드린 수소 자체를 얻는 데 좀 비쌉니다. 왜냐면 천연가스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이제 수소를 얻다 보니까 한 번 더 바로 수소를 얻지 못하고 한 번 더 천연가스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다시 이제 부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WTI나 그 유럽에 있는 석유가 브렌트유가 $100 육박하다 보니까 다시 전기차 장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기차 장점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수소를 갖다 얻는데 천연가스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장점이 희석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모두 이제 그 수소차의 가장 큰 난점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대차의 이제 수소차가 사실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그리고 수소. 사실 이제 수소차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소 기술이 실패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 원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소차의 최대 단점이 수소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데 또 다른 게 그 연결고리를 봤을 때 원전을 갖다 발전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전과 수소가 무슨 관계있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원전은 엄청난 고온과 고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온과 고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천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 H2O다 보니까 물을 분해하면 엄청난 고온을 바탕으로 해서 물을 분해하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소를 바탕으로 전기차에 쓰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를 쓰지 않는 그런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물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곳곳에 지으면은 수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원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곳곳에 SMR을 지으라고 했는데 SMR을 지으면 당연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MR이 활성화될수록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수소 에너지, 수소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